세계에서 제일 비싼 회사가 어딜까요? 애플? 아닙니다. 지금 1등은 엔비디아인데요. 시가총액이 무려 5조 달러예요. 일본이란 나라 하나가 1년 내내 버는 돈보다 이 회사 하나가 더 비쌉니다. 그런데 웃긴 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회사 게임할 때 쓰는 그래픽 카드나 만들던 회사였거든요.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게임 부품 회사가 세계 1등이 됐을까요? 오늘은 빅테크와 반도체가 뭔지, 그리고 그 판이 어떻게 통째로 뒤집혔는지 한 번에 풀어드릴게요. 빅테크는 쉽게 말하면 검색, 쇼핑, 유튜브, SNS처럼 우리 일상을 꽉 쥔 거대 기술 기업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요. 근데 이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을 맨 앞에서 끌고 가는 대장주만 따로 묶어 별명을 붙입니다. 야구 선수로 치면 빅테크가 선수단 전체고요. 이 대장주들은 올스타인 셈인 거죠. 그런데 이 올스타 명단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 딴판이거든요. 한번 옛날부터 볼까요? 10년 전 올스타 별명은 팽이었어요. 페이스북, 애플, 아마존, 넷플릭스, 구글. 앞글자를 따서 팽이라고 읽죠. 2013년 CNBC 방송인 짐 크레이머가 붙인 이름인데 고른 기준이 재밌습니다.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회사들.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세상을 직접 주무르는 지배자들이란 뜻이에요. 검색은 구글, 쇼핑은 아마존, 영상은 넷플릭스. 그 시절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터넷 서비스를 꽉 쥔 회사가 곧 최고였던 겁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명단엔 금이 가는데요. 제일 먼저 밀려난 게 넷플릭스였어요. 이유는 딱 하나. 몸값이 다른 형님들을 못 따라가서입니다. 밀려나던 무렵엔 넷플릭스가 3천억 달러였는데 나머지는 이미 1조, 2조 달러를 넘어 저만치 달아났거든요. 시장이 더 이상 넷플릭스를 같은 급으로는 안 본 거죠. 대신 그 자리에 엔비디아, 전기차의 테슬라,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옵니다. 이렇게 멤버가 갈리면서 2023년이죠.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 새 별명을 붙입니다. 서부 영화의 제목을 딴 매그니피센트 세븐, 줄여서 M7이죠.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대장주 명단이 이때 태어난 겁니다. 그럼 지금 M7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? 앞서 말한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1위고요. 애플이 4조 달러대로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. 옛날 팽의 주역이던 애플, 구글, 아마존은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정작 맨 윗자리는 10년 전에 명함도 못 내밀었던 엔비디아가 차지했죠. 자,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. 게임 칩이나 만들던 이 회사가 어떻게 쟁쟁한 형님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됐을까요? 답을 찾으려면 먼저 빅테크와 반도체가 뭐가 다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. 빅테크는 검색, 쇼핑, SNS 같은 눈에 보이는 서비스로 돈을 버는 쪽이에요. 판을 까는 회사인 거죠. 반면 반도체는 그 서비스가 돌아가게 물리적인 칩을 만드는 쪽입니다. 판을 밑에서 떠받치는 회사고요. 보통은 이 둘이 딴 세상인데 딱 한 회사가 양쪽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. 바로 엔비디아예요. 빅테크 대장이면서 동시에 반도체 대장. 두 판에 다 왕으로 앉아 있으니 세계 1등이 된 거죠. 자, 빅테크 명단을 봤으니까 이번엔 반도체 쪽 올스타를 한번 볼 차례인데요. 반도체 회사만 몸값 순으로 줄을 세우면 이렇습니다. 엔비디아가 여기서도 1위고요. 그 다음이 대만의 TSMC, 미국의 브로드컴, 우리의 삼성전자, 마이크론, SK 하이닉스, 그리고 AMD 순이에요. 눈치채셨나요? 빅테크 M7엔 반도체 회사가 엔비디아 하나뿐이었는데 여기엔 우리가 아는 칩 회사들이 쫙 등장하죠. 이게 바로 다른 판이란 증거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. 방금 건 몸값 순이었고 실제로 반도체를 많이 파는 매출 순위는 또 다르거든요.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1위지만 그 다음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인텔 순입니다. 삼성은 몸값으로는 4위인데 매출로는 2위인 거죠. 많이 파는데 몸값은 좀 낮게 매겨진 거예요. 반대로 한때 반도체의 절대왕이던 인텔은 매출은 아직 4위로 버티고 있지만 몸값 순위에선 저 아래로 밀려났습니다. 옛 왕의 몰락인 거죠. 여기에 TSMC는 이 매출 순위엔 잘 안 보입니다. 직접 칩을 파는 게 아니라 남의 칩을 대신 찍어주는 파운드리 회사이기 때문에 칩 판매만 세는 통계에서는 빠지거든요. 이 회사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다뤄드릴게요. 사실 옛날엔 반도체가 이렇게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. 빅테크가 서비스로 클 때 반도체는 그냥 뒤에 깔아두는 부품, 조연이었죠. 이 조연을 무대 한가운데로 끌어낸 게 바로 AI입니다. 챗 GPT 같은 AI는 똑똑해 보이지만 속을 열면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을 미친 듯이 빨리 끝내는 기계거든요. 그 엄청난 계산을 감당하는 특별한 칩이 GPU예요. 원래는 게임화면 그리라고 만든 건데 수천 개의 일꾼이 동시에 계산을 나눠 하는 구조라서 AI에는 딱 맞는 거죠. 2012년에 한 사진 인식 대회에서 GPU로 학습한 AI가 압도적으로 우승하면서 AI는 GPU로 돌린다가 공식이 됐습니다.
여기서 골드러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. 금광 열풍 때 진짜 돈 번 사람은 금 캐던 광부가 아니라 옆에서 곡괭이랑 청바지를 팔던 상인이란 말이 있죠. AI 시대가 똑같습니다. 다들 AI로 대박나겠다고 뛰어드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GPU가 필요하고 그걸 파는 회사가 엔비디아 하나로 독보적이거든요. AI용 GPU 시장에서 약 80%에서 90%를 이 엔비디아가 먹고 있습니다. 게다가 쿠다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요. 개발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도구인데 이 쿠다 생태계에 맞춰 만든 프로그램은 다른 회사 GPU로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한번 익숙해지면 못 갈아타는 거죠. 그래서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만 찾는 겁니다. 그런데 엔비디아도 혼자서는 못하는데요. 정작 이 GPU를 직접 만들질 않거든요. 설계만 하고 실제로 찍어내는 건 아까 그 대만의 TSMC가 합니다.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약 70%를 이 한 회사가 도맡고 있죠.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. GPU가 제 실력을 내려면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가 옆에 딱 붙어야 하는데 아무리 계산이 빨라도 데이터를 제때 못 대주면 병목에 걸리거든요. 그래서 GPU 하나에 이 메모리가 여러 개씩 들어갑니다. AI가 이 메모리를 싹쓸이하니까 값이 폭등을 했고 삼성, SK 하이닉스,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들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은 거예요. 상황이 이러니 빅테크 대장들이 전부 이 반도체 앞에 줄을 섭니다. 검색으로 쇼핑으로 벌어들인 돈을 몽땅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. 올해 빅테크들이 AI 설비에 지른 돈이 다 합쳐서 7천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이 되는데요. 아마존과 구글이 각각 2천억, 마이크로소프트가 1,900억, 메타가 1,300억 달러씩 웬만한 나라 예상급의 돈을 데이터 센터와 칩을 사는데 붓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여기에 사활을 건 겁니다. 그 결과가 실적으로 드러났는데요. 이미 성적표를 받아든 곳들을 한번 볼까요? 엔비디아가 한 분기에 816억 달러, 그중 데이터 센터만 752억 달러를 벌었습니다. 더 놀라운 건 마이크론인데요. 메모리 대란을 등에 업고 매출이 1년 만에 4배로 뛰면서 최근 분기엔 파운드리 1위인 TSMC에 맞먹는 매출까지 냈죠. 우리 SK 하이닉스도 1분기 매출 52조 원에 영업이익률 72%라는 역대급을 찍었고요. 그런데 진짜 관전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. 7월 29일엔 SK 하이닉스가, 8월 4일엔 AMD가, 9월 3일엔 브로드컴이 줄줄이 새 성적표를 공개하거든요. 이 숫자들이 지금의 잔치가 계속될지를 가릴 겁니다.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데 대체 그 돈 회수 언제 하냐는 의심이 확 커진 거예요. 지난주 M7의 몸값이 8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을 했고요. 여기에 왕으로 자리하고 있는 엔비디아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. 시장이 처음으로 AI 잔치 혹시 과했나 하고 슬쩍 브레이크를 밟아본 셈인 거죠. 그래서 다음 주 실적들이 더 중요해진 거고요. 옛날에 팽이 M7으로 갈아치워졌듯 이 판은 또 언젠간 뒤집힐 겁니다. 그때 왕자엔 누가 앉아 있을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?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